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생존을 위해서 각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훈TV의 노동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겪으면 실력이 드러납니다.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어떤 이에게는 실패라는 절망을,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대응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배를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폭풍 속에서 선장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실패해서 재기에 성공한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과 약속을 지키려 하고 어려운 가운데 직원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정부 탓, 환경 탓 하지 않습니다. 셋째,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삼짓 당했다고 고개를 푹 숙이면 다음에 안타를 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채권자와 직원,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기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업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위기에 생존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기업은 망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을 찾았지만 요즘은 편의점을 갑니다. 과거엔 출장을 갔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화상회의로 대체합니다. 재택근무로 기업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부의 미래 같은 책을 썼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입니다. 토지 소유가 부와 직결이 되었고 약 1만 년 전 터키 카라카다 지방에서 씨앗을 뿌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토지개혁을 성공한 한국, 일본, 대만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토지개혁에 실패한 국가는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제2의 물결은 공업혁명입니다. 1770년 증기기관, 1830년 기차가 발명됩니다. 공업으로 힘을 키운 영국은 1840년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서구 열강은 아시아로 진출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74년 중화공업으로 추격했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김우중 등 기업가와 근로자의 희생으로 후발주자 한국은 기틀을 다졌습니다. 제3의 물결은 지식정보화 혁명입니다. 부와 정보가 지식에서 생깁니다. 1970년 IBM에서 업무용 컴퓨터가 나오고 1976년 애플은 개인용 컴퓨터를 생산합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1980년 삼성, LG, 삼보 컴퓨터를 생산하며 추격합니다. 요즘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무인자동차로 진화합니다. 1991년 영국의 팀 버스너리는 WWW, 월드와이드 웹을 개발하고 1994년 넷스케이프의 웹 브라우저가 실용화되면서 1995년 야후, 아마존 등이 출현합니다. 상거래, 금융, 컨텐츠 등 신경제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인터넷 벤처기업이 등장하며 벤처붐을 이끌었습니다. 2007년 애플사의 스마트폰으로 앱 중심으로 경제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웹, 앱으로 모든 산업이 재편됩니다. 옥션, 인터파크,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모두 웹과 앱 기반에서 나왔습니다. 디지털로 무당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은행 지점수가 많아도 카카오뱅크나 토스로 바뀝니다.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 인터넷, 모바일 활용 지수는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기술 기반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순위가 바뀌고 심지어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유튜브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직접 생산하기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업, 중간에서 양자를 조정하는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고객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은 한계 비용이 없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를 활용해 서비스 생산을 무한정으로 복제할 수 있고,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해 과학혁명이 시작되었고, 1637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주장하며 인간의 사유 능력이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 됩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며 특히 수학, 과학을 강조했고, 이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공업혁명, 지식, 정보화 시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3의 물결에서 시작된 제4의 물결은 감성과 행복을 중시합니다. 제4의 물결은 인공지능, AI로 대표되는 창조와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복잡한 계산을 대신하며 스스로 판단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법률 해석과 질병의 진단, 치료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능했던 일을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제3의 물결 시대는 타인의 정보를 이해하는 속도만 빨라도 가능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교수님들은 외국 서적을 빨리 번역해 책 쓰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AI에 의해 쉽게 대체됩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자기 나름의 통찰, 분석, 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성 시대에는 소통, 공감, 감동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 정서적 유대감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마지막 단계는 감동입니다. 모든 기업의 목적은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제품과 서비스가 선택받고 SNS 등장 등으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제주도 고사리 해장국집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해하지 않고 자기 차례가 오면 신나하고 음식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키냐가 관건입니다. 제4의 물결 시대는 감성을 바탕으로 창조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새로 생긴 스타벅스 매장은 커피 글자가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도심에서 누리는 여유라는 그런 문화를 파는 기업입니다. 용인 자연농원이 에버랜드로 바뀌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처럼 감성을 자극하는 상상력이 중요하며 상상력은 아이디어 형태로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쌓여야지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천재 스티브 잡스는 말합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차이를 만들라. 남들과 다른 차별을 만들어야 지속, 경영, 성장이 가능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없으며 결국 태보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속 성장은 변화와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 활동입니다. 인간의 잠재적 욕구나 욕망이 제품 개발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상상력과 아이디어, 창조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생존을 위해서 각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할 것인지 그리고 생존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동훈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